자, 오늘은 접두사, circum, 그, 동그라미를 의미하죠. circum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7월서부터 지금까지 한 75회에 걸쳐서 접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접두사 약 한 50개 정도를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30여 개 정도를 아마 소개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갔던 과정을 한번 보면은 앞으로 뒤로 가는 것도 있고 위로 표시하는 거, 아래로 향하는 거,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뭐뭐를 통과해서, 뭐뭐 위에, 뭐뭐를 꿰뚫고, 뭐뭐를 넘어서서 또 이렇게 함께 모으는 것도 있고 흩어지는 것도 있었고 또 뭐뭐 아래에 있는 것도 있었고 뭐뭐 사이에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간적으로 이동하고 또 어디 위치를 표시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약 한 31번째 아마 소개하는 것 같은데, 썰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런 많은 형상을 표시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원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접사를 아마 개발했다고 봅니다. 발명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동그랗게 하는 그런 것도 아마 필요성을 느꼈죠. 생활하면서.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사람들이 개발하게 돼 있나 보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circum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는 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circum, 동그라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circum이라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서커스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커스장은 항상 둥그렇죠. 로마 제국 시절에도 로마 시민들 위한 위락 장소로서 동그란 장소를 하나 넓은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여기서 이제 뭐 말이 지나가거나 코끼리가 지나가거나 또 광대들이 놀이를 했던 그런 곳을 둥그런 원 형태를 서커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커스. 서커스에서 요 S만 살짝 빼가지고 썰컴이 됐죠. 결국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서커스에서 썰컴이 유래된 거죠. 대개가 보면은 서클 뭐 이런 것처럼 여기까지 CIR C까지 나오면 되게 둥그렇다고 보면 돼요. circulate, circular, circum, circus, circus 이런 것처럼 그 얘기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circum 도대체 동그란 형태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고 그 단어 circum이라는 접두사 뒤에다가 어떤 말뿌리죠. 어근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말을 붙였나. 단어를 만드는 그 방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린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소리로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단어를 하죠. 철저하게 우리도 분석하고 쪼갠 다음에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왔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방식이 아마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circumstanc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circum이라는 것은 around죠. 둥그렇게. 요 뒤에 서 있는 거는 짧은 st라는 단어인데도 요 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st가 to stand죠. 영어 단어 속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막 20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서 있다라는 개념으로. 뒤에 뭐 ANC라는 것도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명사형점에서. 그럼 어떤 것 주위에 뭐 사람이나 물건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 주위에 둥그렇게 말 그대로예요. 둥그렇게 서 있다 플러스 ANCE. ANC면 서 있기 뭐 이런 거겠죠. 서 있기, 서 있음 뭐 이렇게 명사를 둥그렇게 서 있는 것. 자, 이래놓고 이거 뜻은 상황. 되게 상황이라는 말을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상황, 뭐 또 정황이라는 말도 쓰고 한자어로 형편, 살림살이, 처지 뭐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로 나오는데 상황이라고 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는
내 주위로 쭉 둘러싼 어떤 컨디션, 조건들이죠. 조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내 주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러한 것을 상황으로 봤던 것 같아요. 주위에 서 있는 ST, 이 ST가 참 중요한데, 자, 그러면 서 있다는 걸로 한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어떤 것들이 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신을 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탠드 같은 것도 있죠. 스탠드 쓰다 하는 것도 여기 보면은 ST가 들어가는데, STA로 변신할 경우도 있고, 스탠드에서 또 STIN으로 변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야, 이런 걸 뭐 다 외워야 되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런 것들 그리고 단어를 수백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본다면 이 정도는 뭐 알아두신다면 가성비가 참 좋다고 볼 수 있겠죠. ST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조각상 같은 경우도 서 있죠. 스태츄. 미켈란젤로인가 뭐 해서 이렇게 청년의 다비드 청년상 같은 거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 서 있죠. 우뚝. 그러니까 요거는 STAT에다가 U만 딱 붙이면은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건데 우리 조각상이라고 하죠. 여기도 이런 STA 나오죠. ST에 변형된 모습이 나오고. 시스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서 있다. 물론 중간에 IS가 들어가긴 했지만 ST가 들어간 거는 뻔하죠. 시스트가 들어간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지스트도 있고 여기다가 시스트가 서 있다는 것만 딱 우리가 알아둔다면은 접두사만 다 틀리죠. RE가 들어가고 AS, PER. 하나는 낱낱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레지스 같은 거 re라는 거는 어디에 저항해서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저항해서 서 있다. 저항하다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assist 같은 경우 AS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AD의 변형인데 AD는 뒤에 나오는 자음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따라서 자음 접변처럼. AD라는 것은 어디로라는 방향도 있지만 살짝 보면 어디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어시스트 하면 누구누구 옆에 서 있다라는데 누구누구 옆에 서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면 조수죠. 이거는 뭐 지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말 만드는 방식이 비슷해요. 하나 만들어 놓고 떡떡 붙여가지고 persist 같은 경우도 뭐 지속하다, 고집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전에 나왔지만 PEI라는 접두사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이란 뜻이죠. throughout. 이 사람은 서 있긴 서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계속 버티고 서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뭐 고집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겠죠. 사전에 보면 더 세련된 말로 많이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부산에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샘플로 한번 또 ST로 시작하는 거 한번 볼겠죠. circumstance가 나왔으니까 잘 아는 단어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토요일이고 머리도 풀게요. distance도 있고 substance도 있고 obstacle. 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this라는 접두사는 away죠.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뚝 떨어져서 그렇다면 좀 약간 거리감으로 멀리 this죠. 근데 DIS하고 뒤에 ST가 함께 있으니까 하나 S가 생략된 케이스예요. 떨어져서 away 서 있죠, 둘 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요 시간이 그러니까 거리나 간격이라는 의미가 이 사람들을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멀리 서 있다. 서 있다는 말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먹다라는 말 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용도를 쓰듯이 한 방 맞았다도 한 방 먹었다.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 합격 먹었다. 뭐 챔피언도 먹고 사랑을 먹었고 뭐를 먹었고. 근데 외국 사람한테 한국 단어 중에서 가르쳐 준다면 딱 한 가지 먹었다라는 말을 하나 알려주면은 그 앞에 명사만 붙이면 만사 형통으로 다 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처럼 서 있다는 말도 여러 가지로 써먹는 것 같아요. 그 뒤에 ANC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명사형이니까 뭐 구태여 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substance 같은 경우도 SUB가 under죠.
지금 ST를 시리즈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뒤에 ANC는 말 안 드리고 빙산에 이렇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배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그맣죠? 근데 이거는 전체 빙산이 아니죠. 밑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실체죠. 그래서 표면 밑에 그런 말은 물론 단어 속에 집어넣지 않죠. 길어지니까. 그냥 약속이니까 단어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아, 그럼 뭐 이렇게 빙산의 일각에 이런 거를 하나 상정해 놓고 아래 서 있다. 아래 서 있다는 거는 서 있다라고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서 있다라는 거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인시던트 그럴 경우에도 어디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를 어디 어디로 happen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로 우리가 의역해서 확장해서 생각해야 그 뜻이 살아나듯이 여기서도 스탠스 했을 때 ST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디스턴스 같은 경우도 서 있다라는 말은 좀 한정되죠. 떨어져 존재하다 뭐 이렇게 한다면 더 의미가 넓어지듯이 아래에 있는 건 실체죠. 실체 뭐 실질 그다음에 material처럼 존재하는 거니까 물질이란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존재하는 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물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것은 실체이고 실질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이게 진짜니까 찐이죠. 요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핵심적인 요지죠. 진짜 중요한 거죠. 껍데기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는 요만큼 빙산의 일각 말고 진짜 밑에 버티고 있는 요놈이 substance라는 말이 그래서 뜻이 굉장히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어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아 요게 진짜지 뭐 밑에 있는 거 밑에 서 있다라고 하지 밑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 훨씬 쉽겠죠. 요 밑에 obstacle 같은 경우도 OB 뒤에다 OB 둘 다 나왔는데 일부러 한번 골라봤어요. OB라는 거는 뜻 또한 서너 가지가 되지만 in the way of 어떤 길 안에 길 위에라는 뜻이에요. in the way. 여기 또 여기 있죠. STA. ST 말고 살짝 STA가 붙은 것도 나오네요. obstacle 하면은 길바닥 위에 내가 길을 가는데 길에 체구가 큰 친구가 버티고 서 있어요. 뭐죠? 장애물이죠, 뭐. 뒤에 CLE가 붙으면 되게 미라클처럼 입자, 조그만 걸 말하는데 어쨌든 명사형을 만드는 어떤 물체. 그러니까 길 가는데 길 위에 서 있는, 존재하는 어떤 것, 장애물. obstinate 같은 경우도 또 변형이 좀 됐죠. ST는 들어가는데 뒤에 IN이 붙었어요. 뭐 스탠드까지 우리가 ST에다 AND까지 붙였는데까지 IN 정도 붙인 거 가지고 귀찮아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뒤에 AT는 뭐 형용사를 만드는 거니까. 길에 이 친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요. 요지부동이에요. 비키라 그러나 안 비키고 자기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고 서 있는 거죠, 길바닥. 길에 버티고 서 있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라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고하거나 고집이 세가지고 참 처리하기 힘든 그런 존재를 길을 갈 때 거기 떡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이 단어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그렇게 어떤 걸로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리하는 거죠. 자, 단어 만드는 방식이 이렇다는 건 뭐 접두사 붙이고 어근 붙이고 뒤에 뭐 꼬리를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뭐 명사니 형용사니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로 몇천 년으로 뭐 타임머신을 타고 한다면 길에 뻑 버티고 서 있는 사전 찾아보면 첫 번째 완고한 고집이 센 두 번째 뜻으로 보면은 없애기 힘든 처리하기 힘든 이런 뜻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circumstance가 좀 어색하셨을 때 모르지만 이것이 동그랗게 내 주위를 둘러서 동그랗게 서 있는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황이나 또는 뭐 정황 이런 거 될 수 있고 주위에 둘러싼 환경이 될 수 있죠. 환이라는 것도 한자 말로 보면 이렇게 둥글 환자예요. 결국 그것도 한자입니다. 사실은 circumstance 그런 뜻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썰캄이 나와 있는 다른 단어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동그랗게라는 말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말을 또 썼을까요? 로큐션. 요 플러스를 일부러 붙였어요. 요 구분하기 위해서 단어를 갖다가 잘라내려고. 잘라낸 다음에 다시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고 해야 우리 머릿속에 좀 오래 남겠죠. 그죠? 자, 로큐션이라면은 뒤에 ION은 TION, SION에서 이거는 뭐 명사를 만드는 그 전미사고, 그러면 요 로쿠트, LOCUT, 스픽이에요. 말하다. 근데 이것도 변형되는 것이 C나 Q나 글자가 없었을 때니까 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 자, LOQU, LOCUT, 로쿠트. 이거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뒤에 명사형이 있으니까 말하기,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되겠죠. 둥글게, 둥글게 말하기. 자, 이거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 둘러 말한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팍 치질 않고 빙그렇게 둘러서 말하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에 씨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둥그렇게 애둘러 이렇게 피해서 찌르질 않고 말하고 나가니까 요것이 바로 썰캄이죠. 썰캄, 둥글게 이렇게. 물론 요 밑에 요까지 있어야 둥글게가 되겠지만 둥글게 완곡하게 직설적으로 때리질 않고 로쿠트 플러스 ION 둥글게 말하기 완곡하게 표현하기 똑같죠. 이 사람들 이 말을 개발할 때 이렇게 애들로 말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단어를 만들면 좋을까 아마 단어학자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아마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개발한 것이 썰캄에다 붙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썰캄을 위해서 이제 이런 단어를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애들로 말하기 완곡한 표현 또 그러면 로쿠 썰캄에만 붙이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근들로 나가는 시리즈도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게 재미가 있겠죠. 요거 하나 외우려고 로쿠까지 외우겠느냐 이렇게 나갈 테니까요. 자,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가 아니라면 바로 한번 찔러보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블라키. 오비라는 거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길이라는 뜻도 있었지만 against, 빡, 누구에 대항해서 찔르듯이 빡, 직설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말을 하긴 하는데 막 화살처럼 찔러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뭐 화도 났고 놀랄 수도 있는데 빡 찔러서 오비 플러스 말하다 로크 플러스 y 요거는 명사를 만드는 거니까 빡 찔러 말하기. 자, 사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애들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욕설, 뭐 이것도 뭐 쉬운 단어네. 비방, 욕설, 악평. 뜻이 제법 많아요. 근데 좋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둥글게, 썰캄 로큐션처럼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게 아니라 빡 찌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플 정도로 이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악평, 비방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런 게 LOQ에다가 Y 붙였구나. 뒤에 Y가 붙으면 명사이 많으니까 오비라는 뜻이 in the way라는 뜻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뭐에 대항해서 확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있는 단어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대칭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해서 그냥 반복해서 외우면은 머리 좋으면은 금방 아시겠지만 며칠 있으면 잊어먹죠. 자, 그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빡 찌르는 것도 함께 얘기하는 것도 있죠. 함께 대화라는 것도 보면은 칼로키 대화예요. 뜻부터 말씀드려요. 왜 대화가 됐느냐. COL이 보면은 요거 COM 함께죠. 함께인데 뒤에 있는 L 때문에 M이 L로 바뀌었죠. 여기도 보면 여기 나오죠. 아블라키처럼 칼라키. 여기도 똑같아요. 참 사람들 단어 만들 때는 신났겠어요. 어떨 때 야, 이거는 오비 붙이자. 이번에는 한번 COM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럴 때 요런 걸로 써먹자 이렇게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해. 함께 그야말로 함께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얘기하기 대화죠. colloquial 형용사로는 회화체의, 우두체의, 문어체가 아니라 그런 뜻 되는데 colloquy 함께 이야기하기 y가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가 많이 쓰는 웅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웅변도 어떤 사람이 무대에 올라서 바깥으로 확 그냥 사자 뭐랄까 울어 제끼는 거죠. 큰 소리로. 그것도 그대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EL 하면은 뒤에 로쿠트가 있죠. 아까 circumlocution처럼 EX에서 변형이죠. X 빠진 거. 아마 EX 한 다음에 로쿠션 발음하려면 X 로쿠션 하면 발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엘로쿠션 하면은 좀 발음이 부드러운데 뒤에 이것도 뭐 ION도 뭐 명사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스피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가지고 무대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다가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뭐 X가 생략된 거지만 여기다 로쿠트 막 하는 거죠. 웅변이죠. 이거 결국 웅변. 자, ION 붙이면 되겠죠. 엘로쿠션. 웅변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접두사 개발하고 어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기도 했으니까 썰캄을 붙여가지고 뭐 스크라이브도 한번 해볼까요? 스크라이브. 뭐 이거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단어 속에는 없는 거지만. 자, 여기서 circumscribe 하면은 사전에 보면은 제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대체 circumscribe인데 왜 제한하다일까? scribe라는 뜻부터 보면은 이 변형된 모습으로 스크립트 같은 것도 나오는데 스크립트, 뭐 scribe, script 비슷하죠. 이거 write라는 뜻이에요. 쓰다. 근데 옛날에 write라는 거는 글자 같은 거 이렇게 쓴다는 것보다도 뭐 그리다라는 것도 되겠죠, 그죠? scribe. 우리가 잘 아는 자, 요거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위를 둥그렇게 이렇게 스크라이브 했어요. 쓰다보다는 뭐 그리다라는 편이 더 뜻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놓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circumscribe 했어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너 요 원 주위로 나가면 안 돼. 넌 여기까지만 놀아. 여기까지만 놀아. 요 밖으로 나가면 죽어. 이런 뜻이죠. 제한하다라는 뜻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람 주위에다가 동글뱅이 하나 그려놓고 나가면 죽어. 제한하다죠. 그죠? circumscribe. circumscribe 시리즈도 한 2개만 정도 하고 오늘 단어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뭐 describe 같은 거 있죠. describe 이거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circumscribe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은데 describe 하면 아 요거는 뭐 누구나 아는 3천만의 단어라고 붙이겠지만 뭐 똑같습니다. de 대신에 circum 하나 붙인 건데요. 뭐 이건 익숙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 describe 같은 경우도 어떤 경치나 어떤 상황을 보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쓰는 거죠. 요거 때는 쓰는 거네요. 아래로 쭉 써내려가는 거죠. describe. 어떤 상황을 보고 아래로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묘사하다, 기술하다, 뭐 이렇게 또 어려운 한자말을 썼는데 아래로 써내려가는 거죠. 뭘 설명하는 그러니까 쓴 상황을 묘사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스크라이브 시리즈니까 요거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prescribe. 자, 우리가 circumscribe까지 했는데 prescribe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circumscribe는 굉장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scribe에다가 뭐 못 붙일 게 뭐 있겠습니까? describe도 있고 prescribe도 있고. 자, prescribe라는 거는 pre라는 거는 before죠. before 앞에다가 쓴다.
앞에다가 쓴다. 이 말이 좀 연상이 금방 안 되겠지만, 뭐뭐 앞에서 쓴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또는 써서 누구누구 앞에다가 놓는다라는 좀 살을 좀 붙여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사람 대상 앞에다 이렇게 앞에 놓는다라는까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단어 뜻을 보시면. prescribe라는 것은 써가지고 누구 앞에다 놓는 건데, 첫 번째 환자, 아픈 사람 앞에다 놓으면은 처방하다, 처방전을 쓰다 이런 말이 되고, 그죠?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뜻이 두 개가 있어요. prescribe가 어떨 때는 왜 이거고 어떨 때는 이것인가. 그 단어를 만들 때 상황이나 그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자, prescribe인데 환자 앞에서 쓰는 거는 환자 앞에다가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이제 배가 아픈 사람한테는 술 먹지 마 이렇게 써가지고 뭐 약보담도 너 술 안 먹지 마 해가지고 환자 앞에다가 턱 놔주죠. 처방전이죠. 근데 어떤 뭐 임금 황제가 국민들한테 니네들 밤 12시 지나서는 댕기지 마, 다니지 마. 그냥 모여가지고 데모나 그럴까 봐 다니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 앞에다가 떡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내놨어요. 앞에다가 국민들 앞에다 넣어놨어요. 이럴 때는 뭐죠? 야간 통행에 대한 규정이죠. 규정하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시하다. 댕기지 마, 다니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scribe도 scribe 쓰는 건 쓰는 건데 누구누구 앞에 pre라는 접사를 써서 또 이런 용도를 썼죠. 그래서 환자의 명사가 틀려지죠, 그죠? 환자한테 쓰는 거는 prescription, D가 script에다가 T가 i온이 붙는데 규정이나 지시를 말할 때는 prescript가 돼요. prescript. 달라요. prescribe 명사가 환자한테 쓸 때는 prescription, 지시나 뭐 명령 이런 거 할 때는 prescript. 짧아지죠. 빡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짧게 탁 잘라주죠. prescription은. 그래서 병원에 가면 prescription이나 약국 같은 데 보면 prescription이라고 많이 써 있죠. 조제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조제실, 처방전을 써서 이제 그 처방전대로 쓰는 조제실이기 때문에 prescription이라는 그 단어가 약국에 많이 써 있죠. 간판 이렇게 T가운 입은 사람 일하는 쪽에. 자, 그래서 오늘 썰캄이라는 그 접수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 썰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그 여러 가지 접두사 가운데 썰캄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뭐 중요한 어근, ST, 서다 뭐 이런 것들을 수백 가지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단어를 만든다.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